번째가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교세라 설립을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직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직원들이 별로 그렇게 시궁뚱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저 놓친 데가 왜 저 이야기 하나 그러고 시궁뚱해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마음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시작한 것이 마음 공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의 구조를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음의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원전에는 없어요. 번역본에만 나오는 책입니다. 하도 이 책이 좋아가지고 원전을 내가 일본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없더라고. 좀 그림이 희미하잖아요. 내가 다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림을. 한번 이제 봅시다. 이게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는 우리가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 느낌, 지성. 그것이 이제 겹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 그 사이에는 본능이 있다. 본능. 본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본능대로 행동한다. 뭐 돈이 있으면 취하고, 뭐 나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능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차 있고, 여기 진화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있다. 그래서 부처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네 마음에서 찾아라 하는 것이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순수한 마음일까요? 본능에 반대되는 마음이잖아요. 본능은 이기적이라면 진화는, 참나는 이타적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남을 자비의 마음.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대중들을 구하기,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게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생긴 인생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남한테 속고만 살았으면 남을 갖다 의심하게 되고, 내가 참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면 내가 선한 마음을 갖는 업이에요. 업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래서 이 업하고 이 진화가 서로 결합한 것이, 서로 공통적인 분별을 갖는 것이, 그것이 혼이에요. 그래서 결국 혼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양을 산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뭐예요? 나쁜 업은 없애고 좋은 업을 가져가지고 점점 진화한테 가까워지는, 나의 참된 이타적인 마음에 가까워지고, 내가 자꾸 나쁜 업만 많이 하면, 나쁜 짓이라는 건 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나쁜 짓이에요. 그냥 뭐 도둑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점점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점점 본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살아온 이 과정이 업이고, 이 진화는 본래 있는 순수한 마음인데, 그러면 되도록이면 내가 선한 업을 지어가지고 이 진화에 가깝게, 참된 나에 가깝게 행동해야, 경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내가 남한테 도와준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갈수록 상대방이 나한테 반발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따라오겠어요?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없죠? 분쟁이 없으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거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남을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상대방이 반발하니까 점점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침이 있는 거예요. 거침이 있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진화, 참된 나에 돌아가야 된다. 참된 나는 뭐냐? 이타적인 마음이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마음의 구조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점점 나는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가 헌덕 생각하기에는,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내가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인데, 여기 이타적이 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교세라 그룹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런 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뭐예요? 마음의 구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은 뭐예요? 불교에서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안식, 안이라는 건 눈이에요. 안, 이, 비, 썰, 신체. 의라는 것은, 의식. 응? 내가 봤을 때
뭔가 마음이 움직이죠. 뭘 봤을 때. 예? 우리 감각기억으로 뭘 보면 마음이 내가 코끼리를 보면은 코끼리는 내가 보는 대상이고 눈은 뭐예요? 내가 보는 근본 그 도구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다 하고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감각이라고 그러고 의식은 우리가 사고방식, 정신세계. 그런데 그 잠재의식으로서 말라식이 있고 아레아식이 있어요.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식이 자아집착식이에요. 교세라 회장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본능이에요. 그리고 아레아식은 근본심이라고 번역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또는 뭐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상당히 그 불교적인 그 마음의 구조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이타심을 진화를 회복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욕망과 자기 애로부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거침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유를 얻는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조화를 이분이 이제 제목으로 의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20대 중반까지 4줄의 연속이었었어요. 왜 그러냐? 국민학교 때 혈액에 걸렸다고 그랬죠. 중학교 시험에 2번 실패하고 대학 입시도 실패하고 그리고 취업한 회사는 아까 부도 직전. 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떠나가니까 내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아까 세라믹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실패했는데 딱 자기가 성공한 것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고등학교 때 종이봉투 장사를 했는데 그거는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종이봉투 장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종이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좀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종이봉투 사업은 성공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혈액이 안 걸리려고 내가 코를 막고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건 내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숯불을 위한 일은 숯불을 간호해 줘야죠. 나 자신을 위해서니까. 내가 혈액이 걸릴까 봐.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은 다 실패를 했는데 남을 위한 일은 성공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타심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회사 그 다이니 덴덴을 자기가 인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리해. 왜냐면 자기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불리했지만 자기가 마음먹었던 것은 뭐냐?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통신 비용을 인하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기업은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예를 자기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자기가 창업 초기가 되니까 창업 초기에 그 직원들이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어려운데 그 월급을 올려달라 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참 자기는 고민이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부딪히다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든 아까 세라믹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알려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직원들하고 부딪히지만 이 회사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니까 직원들하고도 불화가 없어지고 성공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과격한 노조가 있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노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를 이제 비방하고 막 여러 가지로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과격한 노조를 같이 싸우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꾸준히 했더니 10년 후에 그 자기가 다른 복사기 제조업체를 인수할 때 그 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과격한 노조가 있는 벤처기업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분이 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잘 된다면 뭐 스님이 회사를 경영하면 되지. 부처가 회사를 경영하면 되지. 뭐 왜 자기가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강이에요. 강한 투지. 강한 투지도 갖고 있고 그래야 자기가 그 경영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투지. 어떤 투지냐. 번뇌를 태워버린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그래서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자기가 강한 투지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것이 신규 거래처 유치 참 힘들죠. 우리가 다 우리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로부터 자기가 이제 신생 회사니까 우리 대기업 찾아가면 일단 신생 회사가 만든 부품이 그것이 믿을 만한지 안 한지
일단 그것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무슨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따보겠다. 찾아가면은 회사에서 딱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 그거 해봤어? 해가지고 다른 회사 팔아봤어? 다른 회사에서 팔면 내가 그 회사 왜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나도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제가 위험관리 시스템 뭘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서 사고 있느냐? 그거 딱 물어봐요. 그럼 대답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참 찾아다닐, 다른 회사 찾아다닐 저 마음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참 이 절박한 마음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도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뭐 나는 안 팔면 그만이지 뭐. 나는 뭐 교수해가지고 월급 받고 살면 되지. 내가 뭐 그렇게 또 악착같이 돈 벌어보겠다고 회사 찾아다니면서 그 팔아보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절박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절박한 마음. 세일즈맨의 일조가 판매는 거절당할 때부터 시작한다. 판매는 거절할 때부터 그때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당해보시면 말이에요. 걱정 없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눈앞에 벽이 아무리 커 보여도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강입니다. 강. 또 비슷한 예가 말이에요. IBM의 대형 컴퓨터 핵심 부품을 수주했어요. IBM 같은 큰 회사에서 부품이 이제 수주가 되니까 그날 이제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직원들 불러서 스키야키 파티를 하면서 자축을 했어요.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았으니 이제 저기만 잘 납품하면 다른 대기업도 이제 문제가 없다. 이게 일단 이제 하나가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데는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 그것을 절박한 마음 어디서 나오겠어요? 강. 그래서 이제 강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난간에 부딪혔을 때 절박한 마음 있으면 된다. 그런데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것을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니까요. 신의 속삭임이라고 해요. 신의 속삭임. 신의 속삭임. 그런데 어떤 스토리를 하니까 TV의 전련 제품에 사용되는 포스테리아트라는 재료의 합성에 성공했는데 이를 좀 찰지게 해주는 재료를 좀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되지가 않아요. 회사에 솥하고 남비를 가지고 와서 실험에 몰두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구두 밑창에 뭔가 덜 붙어 있어가지고 이 어느 놈이 이걸 또 잘 실험실도 치우지 않고 갔느냐 하고 이제 화를 내면서 그걸 띄보니 파라핀 왁스라고 하는, 파라핀 왁스는 게 초 만드는 게 파라핀이잖아요. 그 파라핀 왁스가 붙어 있는 그 종이가 실험실에 널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구두 밑창에 붙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파라핀 왁스를 사용하면 좀 이렇게 찰지게 하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봤더니 성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정말 원하고 절박한 마음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신의 속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좀 뭐한 건데요. 그리고 그냥 흔히 우리 생각할 때는 공부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습, 복습, 수업 잘 듣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미국에 갔는데요. 박사가 보통 5년 하는데 2년은 그렇게 하면 잘 돼요. 그런 다음에 3년은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이라는 건 그저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유학생들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교수가 2번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왜 놀라느냐. 말도 제대로 떠듬떠듬거리고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시험을 보면 성적은 잘 나와. 한국은 이상한 종자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수업은 왜 이렇게 잘 봐?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고 시험 잘 보는 그런 재주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놈 똑똑한 놈이네. 처음에는 아주 좀 무시했다가 똑똑한 놈이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라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논문은 가이하고 풀만 가지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가이 풀만 해서 논문 쓴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이 책 저 책 뭐 하다가 저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타이핑 잘 치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타이핑 쫙 쳐주면 이제 논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6개월이면 되겠느냐. 풀하고 가이만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요? 아주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시험 잘 봐가지고 놀랬지만 그 다음에 논문 써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완전히 젬병이야. 한국 사람이 써온 논문도 아니야. 완전히 풀하고 가위 뜯어가지고 붙여오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정말. 표절, 이런 표절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절박하잖아요. 저도.
절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새도록 앉아 있었어요.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니까 밤을 새워가지고 창문이 환해질 때 뭔가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걸 저는 신의 속삭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풀었더니 풀리더라고요. 정말 절박한 마음은 그때 가지는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이 들어와요. 절박하면 누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의 속삭임입니다. 이것도 바로 신의 속삭임이라고 했잖아요.